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잘 나가 블랙킹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6회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는 5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위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효율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성교육 전문성과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 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인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TF 회의록에서 성소수자 표현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는 서울시가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행정의 효율성보다 인권과 다양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위탁 방식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공론화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경고를 묵살한 채 추진되는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TF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성소수자 권리를 온전히 포함한 성교육 원칙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닌 존중입니다. 어바라는 더 이상 권리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 당연히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네, 오늘의 바른 소리는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법인 위탁 성교육 지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걸 지인으로부터 내용 전달받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였는데 서울시가 지난 6월 12일이었죠. 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 개정을 위한 TF 회의를 열고 또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진행할 때 지양하거나 변경해야 될 용어 목록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진짜 가관입니다. 우선 포괄적 성교육과 섹슈얼리티 표현을 성교육에서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연애는 이성교제로 포궁을 자궁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고 성소수자를 기가 막힙니다.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변경하도록 했는데요. 이외에도 뭐 체험관을 센터 교육장으로 변경하라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이 소식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황당했던 게 지금까지 어떤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들로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들을 바꾸자라고 해서 바꾸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완전히 역행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2025년에 나온 게 맞다고?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봤던 그런 황당한 매뉴얼이었습니다. 뭔가 이 표현을 쓰는 거는 되게 의미와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그 의미는 필요 없다. 그 의미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포괄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좁아진 느낌의 단어들을 일부러 사용하는 거는 너무 의도적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연애를 이성교제라고 해서 우리 모두는 이성애자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갔던 것, 그리고 포궁 자체도 우리의 어쨌든 아들 자자를 쓰는 거잖아요. 자궁이. 그래서 아들만 자라나는 곳이 아니라 아기가 자라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포궁이라는 이제 넓은 의미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굳이
굳이 축소시켜서 자궁이라는 말로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가 너무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뭐 차별적인 느낌 뭐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세포잖아요. 세포가 자라난다는데 그걸 왜 굳이 자궁으로 바꿔야 되는지가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근데 이런 내용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로 못 박아버리고 5개 성문화센터 법인이 되려면 이 지침을 반드시 활용해라. 이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에 진짜 그 5개 기관이 너무 잘하던 곳이거든요. 다들 막 들어봐서 알고 계실 기관이에요. 아하, 동작, 드림, 은평, 광진. 진짜 성문화센터 활동을 되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왜 이렇게 자기들만의 잣대로 또다시 퇴행하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고 법인을 모집하려고 하는지 전 진짜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뜨감에서 다뤘지만 성적 지향, 그 성소수자라는 표현 자체를 자꾸 지우고 있다. 왜 자꾸 존재를 지울까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무조건 의도가 있다. 그래서 너무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선명하게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런 좀 화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성소수자를 지우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행동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는 서울시에 TF회의 명단과 관련 수발신 공문 그리고 모든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했고 지침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는 성교육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라며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차별적, 혐오적인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은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에 서울시는 정말 과연 어떤 대답을 들려줄지 어바라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권리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 당연히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평등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서서 평등을 바라보며 제대로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여러분,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와 함께 손잡고 같이 들어가요. 네,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 시즌 7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바라가 공동 기획했었죠. 말하지 않으면 지어진다. 페미니즘 강의 중 지난 6월 24일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어진 절반 다시 쓰는 정치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강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당일 현장에 18분이 오셨고 온라인으로도 30분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날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사실 평일이잖아요. 저희가 이 강의가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했는데 사실 퇴근하고 굉장히 피곤할 시간이고 시간 맞춰 오려면 빠듯하게 막 움직여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오실 정도로 정말 관심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에서 절반이 지워졌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 장혜영님이 말을 빠르게 하셨는데 발음이 되게 정확해서 맞아요.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평소 하시는 토론을 보면 천천히 차분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데 빠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더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내용이 무척이나 화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마음 되게 단단히 먹고 듣기 시작했는데도 자꾸 한숨이 나고 제가 막 미간을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 첫 화면부터 그랬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이 전체 55명 중 여성 12명, 그러니까 22% 이렇게 인 게 딱 화면에 뜨는데 진짜 알고 있었으면서도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정부위원회 성비 규정에는 분명히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생각부터 시작하니까 첫 화면부터 저는 일단 분노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80%죠. 80%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80% 네. 가량의 이제 특정성이 포진하고 있고 사진에 정말 없어요. 여성이 없다. 그래서 정말 많이 지워졌구나. 지난 총선, 뭐 이번 대선, 그래서 계속 정치에서 여성이 지워지고 있었고 당연히 정책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후퇴하고 있었구나. 아까 바른 소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다 정치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사례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평그대에서 정책들을 좀 다뤘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 같이 느꼈었던 거는 여성이라는 부분이 먹금, 그러니까 먹이를 금지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 측근들 이렇게 좀 필요한 역할들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대변인만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남성이다. 네. 근데 또 말은 여성이 하는구나. 이런 인상이 뭐 저의 편견과 어떤 그런 기반으로 생각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성은 말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날 질문하셨었는데 장영님이 질문하셨을 때 광장을 지킨 여성이 그리고 광장을 만든 대선이 여성 없는 대선, 여성 없는 정부가 될 거라는 걸 과연 우리 여성들은 몰랐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질문에 맞는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불안한 마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장 이후의 백래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려하기도 했고 어느 면에서는 살짝 각오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이후에 그렇게 펼쳐지고 났을 때는 각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어쨌든 지워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선을 준비하면서 여성폭력 다인도 네. 부천에서 하기도 했고 연서명 받는 것도 지난번에 안내 드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지워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거는 좀 서글픈 마음도 들고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마음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정이 지워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을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뭔가 그 지워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시 생활인구 현황을 보면 여기서 서울시 생활인구 현황은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그리고 통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계한 서울의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말하는데요. 그런 생활인구 현황에 따르면 12월 7일이었죠. 오후 4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날이 저희 첫 주말 집회이기도 했죠. 네. 여의도 탄핵 집회 참여자를 이제 성별, 연령대별 구성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살펴봤는데 20대 여성이 3만 5천 명을 넘어서 단연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 50대 여성이 각각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여성이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면서도 탄핵 이후 지워질 존재라는 것을 사실 누군가는 알았다는 것이 한편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장혜영 님이 그래프로 딱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20대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20대 여성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빼박이다. 네. 네. 이게 통신 그 KT랑 뭐 이런 통신사의 데이터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뭐 나 그날 안 갔는데 갔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박인 그래프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정말 많은 20, 30대 여성들, 20대부터 이제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 되게 많이 참여해줬고 그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20대 여성이 그 누구보다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정치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답답해요. 계속 답답하다는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계속 그런 감정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계속 화가 났고 계속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열불난 채로 집에 갔죠. 네.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건 어쨌든 투표 그런 성비를 보고서라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지켜보고 있고 그 사람들도 계속 지금 평가하고 있을 테고 정말 순식간에 저는 돌아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금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고 뭔가 또 같이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지금부터도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면 들어야 하는 그런 좀 퍼센테이지에 저는 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강의 도중에 글 하나 소개해 주셨었는데 네. 네, 이 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그 슬픔의 K-팝 집회라는 제목으로 복길 자유기고관님께서 써주신 글인데요. 정치인들은 이 불빛의 의미를 깨닫고 윤석열 정권이 파탄을 맞은 것은 2030 여성들을 배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정확히 공표해야 한다. 긴 무기력에서 탈출한 우리의 분노가 쉽게 꺼지지 않도록 부디 이 빛이 가진 힘을 인정하라. 이게 요구를 하는데 보이지만 드러나요. 불안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사실 우린 봤잖아요. 많은 촛불 집회, 뭐 박근혜 탄핵 집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촛불 집회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왔던 걸 우린 진짜 계속 보아왔어요. 네, 저도 여러 어쨌든 집회에서 경험했었던 정말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치로는 여성 정치인을 이야기할 때 정말 여성 비하 단어로 쓰는 것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 남성 정치인들을 조금 비하하고 비판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최근에 그거 뉴진스 미니진 사태가 있으면서 계저씨 정도 조금 알게 된 것 같은데 정말 그 여성 비하 혐오 표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를 여성 정치인이 잘못했었을 때 알게 되는 그런 좀 순서가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었을 때 정말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고는 여성 정치인을 비판하기는 어려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 비판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죠. 그런 혐오 단어를 쓴다라는 건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비난은 잘못된 거다라고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당근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한 기자회견에서 이제 2030 여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근혜 그 탄핵 때 탄핵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서 향후 우리나라는 10년간 여성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여성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택시기사님을 지금 만나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번 계엄은 그럼 남성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회에서는 어떤 여성 한 명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일을 하든 여성이라는 이유로 함께 어떤 여성으로 매도되어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되게 네, 많이 연대 책임처럼 네. 여성 대통령이 한 명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여성 대통령이 없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번에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도 윤석열이 남자여서 다음번에 남자 대통령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 우리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쵸. 오히려 모든 후보가 다 남성이었던 대선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저도 되게 뭐 맞은 것처럼 아 그래 언제나 여성일 때 누군가가 여성일 때 여성이 먼저 드러나지 그의 직책이나 그의 잘못이나 다른 개별적인 것들이 먼저 드러나진 않는다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어쨌든 여성 정치인이 욕을 먹을 때 여성 혐오 표현으로서 되게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짚어보고 싶은 게
특히 여성 정치인일수록 외모 비하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성형을 했고 아이고. 뭐 정말 그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들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거가 맞지만 그걸 비판할 때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외모 비하적인 부분들을 하는 걸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요. 저렇게까지 조금 외모 비하를 저렇게 심하게 해야 되나? 그게 정말 필요한 비판할 수 있는 태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저도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거 받으면서 여성, 그러니까 물론 김건희 씨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할 때 외모와 옷차림,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건 얼마짜리다 라고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그 정장 있잖아요. 그건 뭐 안 비싼 거예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금액은 한 번도 그의 뭐 넥타이, 시계, 구두 이런 걸 한 번도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면서 여성 흔히들 이제 대통령의 이제 영부인 뭐 그런 분들은 다 그가 입은 가방은 얼마, 스카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돈으로 환산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소비된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저번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뜨감에서 잠깐 얘기 나눴던 언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언론이 처음 그런 프레임을 짜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어디를 가든 그거 어디 브랜드에 얼마고 이런 걸 찾는 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만든 그 시작점을 언론에서 먼저 퍼뜨려서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 이야기를 좀 더 붙이고 싶은 건 그 영부인에 대한 사회적 그 기준이 진짜 여전히 되게 구태의연하거든요. 조신하고 조용히 해야 되고 그 남편인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스테레오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정말 위에서 그런 이미지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소비하는 지점들이 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부인이 뭔가 조신하지 않은 일을 했었을 때 엄청나게 지탄받고 하는 것들이 그 지점에선 너무 구태의연하고 옛날 방식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보는 것 중에 저도 또 갑자기 불편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번 영부인은 한 발자국 뒤에서 대통령 뒤에서 함께 따라가더라. 대통령이 발언할 때 뒤에서 두 손 모으고 얌전히 서 있더라. 이런 기사를 보면 전 영부인과 비교를 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비교 대상인가 싶기도 하고 비교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그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언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걸까? 과연 영부인은 다 그래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을 끼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느껴져요. 이런 게 저는 이제 뭐가 또 연상이 됐냐면 우리 이번 대선 시기에 김용민 리스크라고 SNS에 한창 올라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김용민 씨가 어쨌든 민주당 또 되게 지지자고 관계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출마도 했었죠. 민주당 소속으로. 네. 그쵸. 예. 근데 그분이 너무 대놓고 이번 집회에 페미니스트들은 제발 좀 발언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자제해라. 이런 멘트를 정중하게 써도 문제인데 자극적으로 되게 혐오 발언식으로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근데 거기에 좋아요가 막 뭐 몇 천 개 넘게가 눌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말하는 어떤 시기 그 광장 안에서도 이런 게 용인되는 또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게 참 우리의 현실을 드러냈던 것 같고 그런 자세로 보면 영부인도 태도 두 손을 잘 모으고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게 영부인의 기본 자세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좀 구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동등하다라는 건 정말 단순한 건데 뭔가 여성이라서
그 비난 발언을 듣는 것도 여성이라서 이런 부분. 전 동등하다라는 건 여성은 여성이라서 그런 외모 비하적인 거, 여성 혐오적인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건 다른 성에 비해서 동등하지 않다. 네. 되게 단순한 사실인데 좀 어떻게 그거를 동등하게 해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우리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다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돌아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약간 잊고 있었고 어쩌면 이제 다시 좀 꺼내기 싫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주시더라고요. 분노하도록. 근데 이제 내용이 집권 1개월 차에는 여성 비하 인사 채용했죠. 탁현민 씨. 맞아요. 네. 그리고 1년 차에는 안희정의 권력형 성폭력과 또 끝없는 2차 가해가 있었고 4년 차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과 끝없는 또 2차 가해가 있었죠. 그리고 당원 당규까지 그때 이제 바꿔서 서울시장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당했어요.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이준석이 참패의 원인을 성평등과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최초로 지목했었어요. 네. 그것도 진짜 선거 이틀 만에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만든 프레임이 진짜 정설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입에서 선거 패배는 페미니즘이 넘친 탓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그 책임을 따지자고 한다면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이미 이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으로 인해서 어떤 고소를 당했고 물론 수사를 더 하진 못했죠.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가해를 하다가 근데 그렇게 돼서 보궐이 일어난다면 원래 출마하지 않는 네. 것이 본인들 당원 당규였는데 그것까지 바꿔서라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사실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런 별명을 얻었죠. 민주당이.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약자, 여성운동, 여성 탓을 돌린 것이 가장 큰 참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여기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직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아까 말한 그 프레임이 그 젠더 갈등 프레임이 누가 정설로 만들었는가? 그거를 여성이 정설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기존에 있었던 이미 사회에 기울어진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설로 만들었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설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구도로 젠더 갈라치기 할 때 양쪽 젠더에 대응하게 서로 동일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현장이었다면 그게 정설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남성들도 맞아. 나 역차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정말 굳어져서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더 분열되는 지점을 만든 건 정설로 만든 건 저는 정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이때 정말 해롭게 해악을 끼쳤었던 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요. 맞아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그 피의자가 정말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피해 호소인이란까지 말을 만들어서 정말 저는 심각한 2차 가해 현장이 그때 당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고백하건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못 알아듣겠는 정치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긴 했죠. 들어보긴 했으나 정확히 설명해봐 하면 설명은 못 하겠는. 그래서 좀 정치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블랙갱이랑 좀 되게 비슷했는데 물론 뭐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좀 다루는 주제들이 어쨌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막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모르는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입법 하나도 어떤 과정으로 어떤 위원회에 거쳐서 막 심의와 뭐 어떻게 뭐 공표 막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요. 네, 단어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잘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죠. 저도 우리가 좀 더 정치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 이제 어쨌든 장혜영님이 응원봉을 든 손이 의사봉을 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하지만 보통 정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투표를 하는 행위, 그리고 정치 뉴스를 찾아보는 행위, 서명하는 행위 이런 것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날 되게 기억이 좀 났던 거는 정치 개혁은 페미니스트의 의제고 우리에겐 선거권만 있는 게 아니라 피선거권도 있다. 이 말이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정치인이 계속 나와야 하고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우지 말아라 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나가서 어떤 대변하는 무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날 강의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 분들께서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동의를 구하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니어서 익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의식이라는 것이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정치 인사들의 말로 너무 크게 휘둘리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해주셨고, 안희정, 박원순 사건이 옛 이야기로 생각되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일상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짧은 시간에 페미니즘이 혐오의 대상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럼 두 분은 강의 듣고 어떠셨는지 두 분의 소감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주제가 어쨌든 정치였잖아요. 네. 뭔가 저희가 계속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는 의제가 어떤 정치권에서도 뭔가 큰 목소리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페미니즘,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을 내세운 후보자는 1%대도 안 되는 지지율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제 주변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 주변만 그냥 0점대의 어떤 지지율로 표현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페미니즘 정치는 어떻게 해야 힘이 생기는 걸까? 네.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바깥 사람이 잘못됐어 라는 것 말고도 그럼 우리는 뭐가 지금 부족한 걸까라고도 같이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당이 어떤 정치인이 페미니즘을 너무 호도하고 있어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불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나로부터는 좀 뭘 해야 될까? 진보 정치는 뭘 해야 될까? 그런 비판들은 얼마큼 나오고 있나? 비판 지점들이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조금 비판적인 느낌으로 소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페미니즘 정치가 실제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곳에 표를 주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될 사람에게 표를 주고 미안한 마음에 후원금을 주는 그런 것들은 정치인은 표로 인정받는 것이고 표로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비슷한 멘트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페미니즘 정치를 응원한다는 건 정치에 정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이 페미니즘 의제를 말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표를 주면서 더 많은 정치인들이 이쪽으로 시선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깝게는 제가 서 있는 제 주변 지인들부터 또 조금 더 뭐 영역을 확장해 보자면 어바라가 더 열심히 좀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어쩌면 너무 피로해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애썼던 그런 내용들을 꺼내주셔서 한편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잊으면 말하지 못하겠구나. 근데 우리 주제는 말하지 않으면 지워진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보면 잊으면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을까? 이래서 잊지 말아야겠다는 혼자만의 다짐도 좀 해봤고요. 그 정치개혁은 페미니스트 의제다라는 명제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도록 어바라에서도 앞으로 좀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다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성을 지우지 않고 정치를 다시 쓰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였습니다. 이어서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시작합니다. 페미니즘은 사실 우리 근처 어디에나 있습니다. 뉴스 속에도 일상 속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도.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자기 고백이자 선언 또는 그 사이에서의 고민.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익명의 청취자분께 여쭤봅니다.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사상 검증하려는 것 같아 불편하다. 정치로 예로 들자면 빨간당 지지자인지 파란당 지지자인지 물어봐 편가르기 하는 것 같다. 어떤 게 물어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인지 되묻고 싶다.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에 답변을 보내주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카카오 채널에서 어바라를 검색하시거나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구글 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